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제 치른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에 대한 풀이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어제 저도 감독하느라 하루 종일 제2외국어까지 감독하고 막 지쳐가지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뻗어 자고 아침에 이제 문제를 살짝 봤는데요.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6월하고 9월하고 비교해보면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언론 오늘 뜬 거 보니까 뭐 1등급 컷이 80점 초반이나 80점대가 나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 시험보다 더 어렵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너무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하나하나 좀 이제 따져볼 텐데, 좀 독특했던 점이,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그 항상 나왔던 무한 대비 급수가 안 나왔어요. 한 20년간 제가 이때까지 계속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수능에서 안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신유형적인 형태들이 많이 나왔고, 계산 같은 것들이 조금 복잡한 경우도 있었고, 주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역시나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독특하게 도형에 대한 증명 문제도 15번으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한 개씩 우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를 바로 시작할게요. 자, 1번 2점짜리인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4라는 것을 2의 제곱으로 보게 되면 이게 지수법칙, 실수의 지수법칙 합 때문에 2의 루트 3 더하기 2가 일단 안쪽에서 나오고 밑이 거기서 루트 3 마이너스 2 꼴이죠. 그래서 지수끼리는 이제 가로가 있을 때는 서로 곱해준다는 의미 때문에 바로 이제 합차 공식에 의해서 루트 3 제곱, 즉 3 빼기 2의 제곱인 4가 되어서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고 답은 2분의 1로 되는 쉽지만은 않은 그런 2점짜리 문제가 1번에서 바로 등장을 했습니다. 2번 천천히 분석해보면 이건 흔한 문제죠. 3차 함수가 있고 f'x를 취해봅니다. 그러면 3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x자리에 1 집어넣어주시면 f'1은 3 더하기 6 더하기 1이 되어서 10 되는 답이 5번인 문제입니다. 3번 역시 등차 수열 나왔고요. 중앙 바로 처리해보면 A5는 평균이니까 36을 2로 나눈 거죠. 그래서 18이 되는 것이고 얘를 일반항 표현해보면 A 플러스 4D가 될 겁니다. 그죠? 다음 A2가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A 플러스 D로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은 이 두 식을 서로 빼주면 일단 3D가 나오겠네요. 우변에 3D가 18에서 6을 빼준 거니까 12가 되나요? 그래서 D가 4가 나오고 D가 4니까 A2를 기점으로 하면 A1 즉 초항은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10을 이제 찾아보면 A10은 2 더하기 9D죠. 9 곱하기 4 이렇게 될 거니까 4, 9, 36에 2 더하니까 38 이렇게 해서 5번 체킹되는 문제입니다. 3점짜리네요. 뭐 늘 나오는 형태 4번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니까 이렇게 갔을 때 y값을 읽어보면 플러스 3쪽으로 가죠. 정확히는 3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2인데 얘는 좌극한이 없죠. 극한은 수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그 값은 1인 상수함수로서 1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 극한과 수렴에 대한 수렴과 연속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네. 변화식 문제고, 이거는 보통 15번, 14번에 요새 배치가 되는데 또 이제 앞부분에 줬습니다. 그러면 쉽다는 얘기고, A1부터 A8까지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구하죠. A1, A2, A8까지 써볼게요. 자, A1일 땐 1 했으니까 넣어봅시다. 1. A2는 그 다음에 A1이 7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2배. 3이면 4개. 4면은 또 2배 하니까 8이 됩니다. 그죠? 4가 전항이라서 4는 7보다 작기 때문에 계산해 준 결과가 8이고 이제는 7이 넘어갔죠. 넘어갔으니까 7 빼주면 1 다시 돌아오고 그대로 되죠. 1, 2, 4, 8. 그래서 이거 다 더하는 얘기니까 이쪽만 먼저 보시면 3, 7, 8이니까 15인가요? 맞죠? 15 아닌가? 6, 7 맞죠? 이것도 15니까 두 개 더하면 30. 네, 1번 되겠습니다. 자, 6번 그래프 문제죠. 방정식이 있을 때 이 형태 K를 넘겨가지고 연습 문제입니다. 그죠? 여기 가서 마이너스 K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K와 이 그래프가 만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개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도 뭐 이런 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극대값, 극소값을 찾아가지고 이 사이에서 마이너스 K가 배치되도록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극대가 언제고 극소가 언제인지를 찾아보려면 이 녀석 앞에 있는 녀석을 fx라고 두었을 때 미분을 해보는 것입니다.
즉 앞에 있는 fx를 하게 되면 f 프라임 x 어떻게 되죠? 3 떨어지니까 6x 제곱이고, 그 다음에 2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6x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되죠. 6으로 간단하게 묶어버리면 6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는 x 1, 2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짝팅 홀통이 될 텐데, 실제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극대값 갖는 지점이 근인 마이너스 1이고 극소값 갖는 지점이 2가 된다 소리니까 f 프라임은 빨간색으로 겹쳐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일 때, 그다음에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이 이제 최대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극값을 갖겠죠. 그래서 그 점 사이에 들어와야 총 몇 개의 근을 갖냐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근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과 f의 2 사이에 마이너스 k가 배치가 되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정리해 보면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개수 세는 건 나오는데 정수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k도 정수일 거고 2 집어넣어 볼까요? 2 집어넣으면 8이 16에 2 집어넣으면 2는 4, 4, 3, 12에 2 집어넣으면 24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잠깐만. 네? 마이너스 24입니다. 그래서 맞죠? 20원. 그러면 마이너스 4에 아니죠. 4에서 마이너스 24 빠지니까 마이너스 20이네. 그죠? 맞습니까? 됐고. 다음에 마이너스 1.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 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10이죠. 이번에는. 그러면 5에서 마이너스 5에서 10이 더한 거니까 7인가요? 네, 이렇게 되네. 이 사이에 있는 정수 마이너스 k의 값이 개수니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다음에 1을 빼줘야 됩니다. 기억이 잘 안 나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k가 뭐 4까지 있다 하면 2, 3 두 개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4 빼기 1 공식 만드는 거죠. 3이고 빼기 1 해줘야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얘도 역시나 7 빼기 마이너스 20에서 한 개를 더 빼줘야 그 완전히 사이에 있는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26, 총 26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네, 7번도 전형적인 우리 얼사탕코 문제죠. 이게 파이랑 2분의 3파이면 이 탄젠트 영역 들어온다 그죠? 얼사탕코. 그럼 탄젠트 무조건 음수라는 걸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탄젠트 세타를 우리가 x라고 두고 방정식 풀면 되겠죠? 뭐 괜히 코사인 사인 고쳐버리면 복잡해질 거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 만들기 위해서 양변 제곱해버리면 x제곱에 마이너스 x 1 넘겼어요. 마이너스 6이 0이 되는 꼴이죠. 그래서 x 2, 3 주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에 크로스 될 거니까 x가 3 아니면 마이너스인데 탄젠트 영역에서 양수가 돼야 되니까 x는 3일 수밖에 없고 얘가 이제 탄젠트 세라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일 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직각삼각형 갑니다. 짠, 직각삼각형이고 이게 셀하고 물론 뭐 동경이 이제 뭐 이렇게 돌아가서 있는 거지만 우리 돌려서 생각한 거예요. 1이고 3으로 봐도 충분하죠. 피타고라 쓰면 루트 10이고 자 이제 사인 세타 사인이죠. 정의대로 루트 10분의 3인데 탄젠트 영역이니까 마이너스 달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3이 될 것이고 코사인 세라 감점 루트 10분의 1인데 탄젠트 영역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4가 되는 것이고 유리화시킬까요? 루트 10 곱해주면 마이너스 10분의 4 루트 10이고 2로 약분해주면 글씨체가 5분의 2 루트 10이겠네요.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10을 답으로 갖고 있는 녀석은 1번이다. 그림으로 이렇게 빠르게 생각하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 문제. 8번도 대표적인 형태죠. 그래서 곡선이 0하고 5를 지나는 2차 함수 대충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0이고 5고 그림 항상 그리시고 y는 x를 쭉 갖다 줍니다. 쭉 갖다 주면 교점이 생기겠죠. 이 교점은 언제냐 따져보면 당연 이거를 두다 같다라고 두면 x제곱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6x가 0이 되는 거고 0 아니면 6밖에 안 되니까 이 만나는 점의 좌표는 6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직선과 2차 함수가 나타내는 사이의 넓이 공식이 있죠. 6분의
이차함수의 지금 최고차는 1이니까 절대값 1에 베타가 지금 6이 되는 것이죠. 6 마이너스 알파 0의 세제곱 되는 거니까 666 세번 곱한가 6이 약분되니까 66, 36 넓이 36이에요. 그런데 직선 x 이퀄 k가 딱 잘랐을 때 넓이를 2등분한다 했으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k에서 딱 잘라버리면 넓이가 정확히 반땡가리가 되기 때문에 18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k까지의 위에 것 빼기 밑에 거의 적분값이 18이 되는 그런 k 값을 찾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적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위에 것 빼기 밑에 거는 x에서 이 녀석 뺀 거니까 적분을 바로 써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x제곱 이 계산이 플러스 5x에 6x인가요? 아까 전에 뭐 부호 반대니까. 그래서 적분하죠. x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맞나요? 툭 떨어지고 맞습니다. 그 다음 x제곱에 3 되고 가로주고 k0 좀 되겠네요. k0. 그럼 제로는 어차피 의미가 없고 k만 넣고 처리하게 되면 보세요. k 세제곱에 3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3분의 k 세제곱 이렇게 되고 얘는 3의 k 제곱인가요? 3의 k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 방정식 푸는 게 k 값 구하면 되겠죠. 3 곱하면 곱해서 넘길게요. 곱해서 넘겨주면 바로 k 세제곱 되고 넘겼어요. 왼쪽으로. 그다음에 3배 하면서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9k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얘는 상수항 3배 곱해줬으니까 플러스 18 곱하기 3 뭐 54라고 써도 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답이 전부 유리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유리근의 후보 정리 고1 때 했었어요.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니까 일단은 우리가 넣어볼 수 있는 것이 3, 뭐 이런 것도 넣어볼 수 있겠죠. 3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따져가야 되죠. 우리 인수 정리에서 했었어요.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3, 3, 9, 9, 81, 81에 더하기 54죠. 54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운 좋게도 얘가 1에 81이거든요. 얘 0 떨어졌으니까 인수가 k 꼴 3을 인수로 갖는구나. 유리근 후보 정리입니다. 꼭 반드시 복습하셔야 되고 안 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간단히 풀리는 문제네요. 고 1개 들어갔습니다. 9번 생긴 게 복잡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평행이동적인 개념이 들어가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이게 지금 직선하고 곡선 두 개가 지금 만난 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P점의 X 좌표를 우리가 X1이라고 이렇게 두는 거죠. 예를 들면 X1이라고 두면 X1 자체가 이 직선 위에도 있기 때문에 이 X1 플러스 K라고 써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K광 목표고. 그 다음 Q점이 잡혀도 예를 들어 X2라고 적게 되면 이 X2 플러스 K가 되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X2 빼기 X1은 분명히 이 녀석의 길이죠. 그래서 이게 X2 빼기 X1이고, 그다음 이 녀석 길이는 이 녀석에서 이 녀석 뺀 거니까 KK 날라가고 2가 묶이면서 2의 X2 빼기 X1입니다. 그러면 2의 X2 빼기 X1이라는 수와 얘가 X2 빼기 X1인데 이게 90이거든요. 90도기 때문에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2 x2 빼기 x1의 제곱은 어떻게 되면 2는 4, 1, 1은 1이니까 5의 x2 빼기 x1의 제곱이 되거든요. 피타고라스 짠 거요. 지금 문제 조건에서 PQ 길이가 루트 5라 했으니까 이게 루트 5의 제곱인 5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가 약분되고 뭐 제곱이 1이다 했으니까 x2 빼기 x1은 뭐 x2가 더 크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 x2 빼기 x1이 1이 된다는 사실. 즉 x2라는 것은 x1하고 한 개 차이가 난다. 한 개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만 뽑아낸다면 이제 점을 집어넣으면 바로 끝이 나는 형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일단 x2 빼기 x1이 1이라 했으니까 이 길이부터 먼저 체킹해보면 이 녀석이 2고 이 녀석이 1이라는 소리니까 여기서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안 써먹은 게 이런 형태들을 안 써먹었잖아요. 그러면 y 좌표 입장에서 q이 이 녀석 집어넣은 그러니까 x2를 집어넣은 녀석 x2 맞죠? 그 다음에 p의 x1을 집어넣은 이 녀석 두 개의 차가 2가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y 높이 차이가 2가 됐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이 녀석 빼기 이 녀석이 2가 됐다. 라는 관점에서 x2라는 녀석은 또 x1 더하기 1이니까 이 녀석을 다시 교체해주면
x1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지수가. 그래서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 q의 y좌표인 이 녀석 빼기 이 p의 y좌표인 이 녀석을 해준 게 2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럼 x1 더하기 2를 3분의 2에 이 녀석을 묶어버리면, 자 왼쪽에 쓸게요. 3분의 2에 x1 더하기 2로 아예 이렇게 묶어버리면 일단 빼는 거니까 1 빼기 3분의 2가 되겠네요. 지수 법칙 맞죠? 다음 3분의 8 빼기 1이니까 3분의 3이니까 3분의 5인가요? 그렇죠? 얘가 2가 된다 소리잖아요. 2는 3분의 6이고 3분의 5를 넘겨주면 3분의 1이 됩니다. 우변이. 그럼 보세요. 얘가 또 하필 3분의 1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팡 다 날아가고 우변이 그럼 1이 된다는 소리고 1이란 것은 지수가 유일하잖아요. 밑 2분의 0승과 3분의 3의 2의 0승과 동일하니까 x1이 바로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이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x1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시면 x2는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어쨌든 뭐 이제는 y좌표가 같다로 보면 되죠. p를 보든 q를 보든 관계없고 p의 이 녀석 직선 위에 있는 점이나 그 다음에 이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나 똑같다는 입장으로 보고 x1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k 나오겠죠.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시면 이 녀석은 3분의 2의 1승이죠. 3분의 2 더하기 1승 그대로 두고 1 y좌표는 직선 위의 y좌표랑 동일하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시면 마이너스 4 더하기 k 이렇게 하면 k가 나올 것 같거든요. 해볼까요? 넘겨주면 5고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5, 17 이 k가 되는데 답이 있네요. 기분 좋게 4번. 10번 약간 심리형에 좀 가깝다고 보여지고 일단은 뭐 정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x의 fx 그러니까 4차 함수가 되는 건데 3차 함수 위의 점 항상 포인트 그럼 f0가 0인 건 일단 무조건 받고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3차 함수가 대충 뭐 이렇게 생겼을 때 뭔가 0에서 0,0 지나고 얘가 접선이 이렇게 있다는 거지. 맞죠? 근데 이 접선과 이 녀석의 접선이 일치한다. 근데 얘가 또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다는 녀석은 딱 집어넣어 주시면 1일 때, 즉 1F1, 1F1은 F1이죠. F1이 2가 된다는 사실도 일단 확인됩니다. 일단 두 개나 지금 찾아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상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접선이 지금 일치하다 했으니까 기울기 씁시다. 기울기 자체가 일단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0거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위에서의 접선 그러면 이 녀석도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 했을 때 또 접선이 지금 일치한 거니까 이 녀석 미분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곱의 미분법 배웠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3차 함수니까 미분 가능하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해서 x에다가 1 집어넣는 거죠. 맞나요? 1 집어넣은 게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f' 0과 동일하다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1 집어넣으시면 f1 더하기 f'1이 f'0다. 뭐 일단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f1이 지금 2라고 했고 맞죠? 그 다음에 F1이 2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지금 기울기 입장이죠. 일단 y 결편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접선이 일치한다 했으니까 일치를 하지 그러니까 직선이 일치하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기울기 같고 그다음에 절편 같은 거 이게 직선의 원래 이제 본질적인 요소니까 절편 써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직방을 한번 넣어볼까요? y-f0는 0이고 얘는 뭐 바로 그냥 f' 0x네요. 그죠? 원점 지나 직선이고 그다음 이 녀석 한번 가보면 이 녀석 기울기가 얘였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접선은 y-2는 맞죠? 공식 f1 더하기 f'1 기울기고 에 x-1점 지나야 되죠. 고정점이 1,2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y 절편 따져보면 얘 마이너스 1 곱해주고 2 넘겨준 게 0이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다시 써보면 얘가 위에 녀석 y절편인데 이 녀석의 y절편 원점 지난 직선의 y절편과 똑같아야 되니까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2가 f1 더하기 f1'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바꿔질 수 있고 이 구조가 이 녀석 똑같네. 그죠? 그러니까 얘가 f0'이 2가 되고
여기가 이거 F1은 2라고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2 더하기 F1 프라임이고 F1 프라임은 또 0이네요. 그 값이 둘 다 나왔습니다. F1 프라임 0이고 F0 프라임은 2고 뭐 이런 조건들이 많네요. 이제 F 프라임 2를 비율 관계를 써야 되나? 그냥 한번 나열해 볼까요? 그냥 아예. 네, 뭐 그냥 오랜만에 AX 둘게요. 네, 저는 두 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F0가 0이니까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이렇게 지금 조건이 너무 많으니까 맞죠? 그 다음 상수는 없습니다. F0일 때 0이니까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버리면 F'X는 어떻게 되노? 3 떨어지니까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먼 집어넣은 게 F1 프라임 0이니까 1 집어넣은 게 0입니다. 1 집어넣어 주시면 0이 돼야 되니까 일단 3A 플러스 2B가 플러스 C가 일단 0 나온다는 사실 하나 알 수가 있고 F0 프라임이 또 2가 돼야 되니까 0 집어넣으면 C가 2네요. C가 2가 되니까 지워주고 2가 됩니다. 맞죠? C는 2입니다. 또 어떤 조건 쓸까요? F1이 2라는 조건을 썼죠. F1이 2니까 1 집어넣어주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원래식에다가 C가 2였나요? 2가 원 집어넣은 거고 2가 돼야 되죠. 2가 되니까 A 더하기 B는 0이네요. A는 마이너스 B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B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3B 맞나?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0이네요. B가 또 2라는 소리네. 서로 부호 반대니까 A는 마이너스 2라는 소린가? 맞나요? 그래서 A 자리에 마이너스 2, B 자리에 2, C 자리에 2 이렇게 집어넣고 fx 결정합시다. 지금 f 프라임 미모로 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는 게 낫겠다. 그죠? 마이너스 2, 2 집어넣고 그다음에 2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 x에다 2 집어넣으면 계산해주면 되겠네. 2는 4,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4네요. f 프라임 2 구하고 있어요. 2 집어넣으니까 8 더하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4네요. F'2는 마이너스 14. 답이 5번. 10번이지만 조금은 신유형에 좀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조건들이 많으니까요. 그래도 뭐 흔한 연습 문제 형태죠. 11번 문제는 또 역시나 복잡하게 생겼는데 형태는 역시 도형의 닮음, 중점 연결 정리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중학교 도형으로 푸는 내용이고 fx는 일단 주기부터 바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죠. 우리는 a가 어차피 양수라 했으니까 절대값 b 즉 a분의 파이 분의 탄젠트 주기가 파이였죠. 그래서 약분 쳐주면 번분수 처리해서 a네요 주기가. 그러니까 이제 탄젠트 한 주기가 지금 a가 된다 소리. 쉽게 말하면 으아, 그다음에 으아 이렇게 가는 게 이 한 칸의 크기가 지금 2분의 a, 2분의 a를 갖는 그런 상황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프를 좀 볼 건데 이 녀석이 지금 2분의 a이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a이고 구간은 2분의 a인 이 정근선 제외하고 또 뒷부분에 2분의 a만큼을 더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폐구간을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금 점선 나타내 보면 탄젠트 주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a고 얘가 2분의 a고 총 a가 한 주기가 되는 거죠. 반주기고. 그리고 지금 이게 정사각형을 작도를 했다고 했는데 이 평행선을 딱 만들었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탄젠트의 대칭성을 지금 사용할 것 같지 않습니까? AC 길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지금 실제로 이 녀석에서 이 녀석까지 길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차피 탄젠트 주기가 a이기 때문에 이 녀석 길이를 똑같이 여기서 떼와가지고 여기다 붙여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이거 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똑같으니까 총 a랑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a인 게 바로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사각형, 우리 각도 60도고 지금 1.5인데 탄젠트 딱 대칭시켰기 때문에 정사각형에서 변의 길이를 딱 1대1로 내분한 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 OB까지 길이는 당연히 원점 갖고 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2분의 A가 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삼각형이 닮음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는 뭐 AA 닮음이라 해야 되고, 뭐 뭐 SAS 닮음이라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녀석에서 수선을 딱 내려버리면, 그죠? 2분의 A의 코사인 60도, 60도죠. 다 닮음입니다. 그러니까 1이 코사인 쓰면 4분의 A 된다는 소리고, 높이 어떻게 돼요? 높이가 2분의 A의 그거죠. 사인 60을 써버리면 4분의 루트 3A네요. 맞죠? 길이, 사인, 길이, 코사인 써서 일단 나타내봤어요. 근데 이 녀석이 좌표가 지금 이 직선 위에 있지만 또 탄젠트 위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4분의 A를 집어넣었을 때 이 녀석이 값이 나온다라고 처리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이 X 자리에 4분의 A를 이렇게 집어넣자는 얘기죠. 4분의 A 집어넣으면 A 약분되면서 탄젠트 4분의 파이다. 그죠? 4분의 A 집어넣으면 맞나요? 맞죠? 오, 눈이 믿겨지지 않네요. 탄젠트 4분의 파이가 이 녀석 실제 높이인 이 녀석과 같다. 즉 4분의 루트 3a와 같다라는 말이 되죠. 탄젠트 4분의 파이가 45도니까 1이죠. 1. 맞나요? a가 바로 나왔습니다. 역수니까 루트 3분의 4고, 삼각형,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나왔으니까 공식 쓰면 되죠. 넓이는 뭐였나요? 중학교 공식. 역시 중학교가 중요하다. 4분의 루트 3의 a제곱. a제곱은 되는 거고, 3분의 16 처리하게 되면 4분의 루트 3의 3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보자. 분이 되면서 3분의 4 루트 3이네요. 3분의 4 루트 3이 넓이 S가 되겠다. 그림은 어렵게 생겼는데 뭐 형태가 뻔합니다. 그죠? 대칭되는 구조인지 닮음인지 주기에 대한 질문밖에 할 게 없잖아요. 우리 수원까지밖에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형태입니다. 12번, 되게 신기했고 되게 신선했습니다. 신선했고 함수가 이건 특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밖에 조건 준 게 없어요. 뭐 3차 함수니 4차 함수니 준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함수인데, 뭔가 이게 지금 형태가 좀 이렇게 좀 보이십니까? 이게 제곱으로 묶고 싶고 얘는 x 제곱으로 묶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넘겨서 이 제곱으로 묶어서 처리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fx의 전체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이제 묶여 나오는 게 fx 빼기 1이다. 그죠? 두 개만 묶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넘기면서 처리해버리면 x 제곱으로 묶이면서 똑같이 fx 빼기 1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구조를 보는 눈인데, 이거를 막 이제 우리가 잠참수 이런 걸로 이제 가려고 하면 피곤하고. 그러면 보세요. fx가 1이 아닐 때는, 일단은 1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fx가 1이었다면 그럼 1일 때 바로 넣어보면 또 운 좋게 날아가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이니까 날아가서 0 되거든요. fx가 1일 때는 되긴 됩니다. 근데 fx가 1이 아닐 때를, 즉 얘가 0이 아닐 때를 생각해 보면 약분이 되잖아요. 날아가니까 fx가 될 수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x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플러스 x일 때는 우리가 이제 구간이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fx가 1이 아닐 때는, 그러니까 fx가 1이 아닐 때는 뭐 1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1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fx가 x를 따르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x를 따르고 1이 되든지, 뭐 이런 형태밖에 지금 안 된다라는 거죠. fx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까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fx의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라는 사실로 봐서 형태가, 일단은 두 개를 그려봤단 말이죠.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x축 y축 있을 때 y는 x 이렇게 나오고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fx가 1이 되면 안 돼요. fx가 1이 되는 지점에서 0이 아닐 때는 이 방향을 따라가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이쪽 점이 지금 끊기잖아요. fx가 1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빵꾸가 나버리는 상황인데, fx가 그럼 뒷부분 요 부분만 커팅하든지 이 부분 커팅해야 되는데, 제가 든 생각이 연속인 걸 만들어라 하는 거니까 지난번처럼 또 붙여줘야 된다 생각할 것 같으면, 결국은 뭔가 이렇게 완전히 이제 상수함수로 1을 주는 경우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y는 x를 이렇게 따르게 하면서 이쪽은 이렇게 주게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또
지금 최대값이 1이라 했으니까 이때가 1이 되면 되겠다. 또한 최소값이 0이라 했으니까 이런 상황은 생기지가 않고 여기까지 끊겨줘야겠다. 근데 얘가 또 연결이 모든 시수 전체 집에서 연결이 돼야 되니까 왼쪽 부분은 마이너스 x를 따르면서 또 1일 값을 함수값을 가지면 안 되니까 빵꾸를 내면서 이 끊어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연결되게. 그러니까 이게 V 형태가 나오는 함수가 아닐까 해서 다시 거꾸로 따져보니까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해요. 1보다 클 때는 1 집어넣으면 다 성립해버리고 1이 아닐 때는 x든 마이너스 x든 다 성립해버리니까 이렇게 V 형태밖에 되지가 않는구나. 즉 이런 형태의 함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시험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자주 내죠. 딱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거죠. F의 마이너스 3분의 4는 결국은 1보다 크니까 이 값이니까 1일 거고 F0은 0이고 F2분의 1은 딱 안쪽에 하나 넣어줬네요. 그죠? Y는 X를 따를 거니까 2분의 1이 되니까 세 개 다 합하면 2분의 3이죠. 그래서 3번 이렇게 재밌게 풀리는 문제였어요. 13번입니다. 이 문제도 되게 좀 웃겼어요. 물론 딱 형태를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거는 그래프 그리라는 소리죠. 이건 뭐 점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그 4라는 것은 2의 2승이니까 2분의 1이 빠져나가는 형태니까 이 녀석은 어떤 놈 위에 있냐면 로그 2의 x 2분의 1이라는 함수 위에 있는 것이고 이 녀석은 당연 로그 2의 x 위에 두 점 A, B를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정확하게 로그 2x를 반으로 줄인 게 2분의 1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로그 2x를 먼저 그리면 이렇게 될 것이고 2분의 1은 정확하게 반으로 이렇게 좁혀진 거니까 대충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란 거죠. 그래서 그림을 딱 생각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가 2분의 1의 로그 2x 많이 나오는 형태라기보다는 좀 신유에 가까운데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커팅해서 이제 A 둘 다 동시에 두고 있고 이 점을 둘 다 B라고 했을 때 파란 색깔 두 점을 이은 직선하고 빨간 색깔 이 점을 이은 직선이 서로 절편이 Y절편에 같다. 이게 조금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누가 봐도 이거 1대1이고 이것도 1대1인 거는 당연하죠. 두 배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었더니 어떤 놈 이렇게 두 점의 Y절편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직선을 그어보면 파란색 빨간색 그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Y좌표가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만 더 밑으로. 뭔가 원점이 되면 좋긴 하겠는데, 뭔가 이런 식으로 지금 Y좌표가 같다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방정식의 절편의 형태를 찾아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은 그 직선의 형태를 다 표현해보죠. 파란 색깔 직선은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가 B-A분의 로그 2의 B 빼기 로그 2의 A가 기울기니까, 로그 2의 B 빼기 로그 2의 A는 우리 로그 성질 때문에 A분의 B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일단 기울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빨간 색깔 기울기를 처리해보면 P 빼기 A분의 2분의 1의 로그 2의 B 빼기 2분의 1의 로그 2의 A인데 2분의 1로 묶어주면 2분의 1에 똑같이 로그 2의 A분의 B거든요. 가만히 보시면 이 기울기가 이 큰 녀석 전체적 구조랑 이 작은 녀석 전체적 구조가 기울기가 두 배 차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아요? 맞잖아요? 지금 초록 색깔로 따지면 전체적인 이 수랑 이 녀석 수가 지금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울기 자체가 이거분의 이거랑 파란 색깔이 이거분의 이게 두 배가 차이 났다는 얘기는 이 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B가 안 맞잖아요. 이 점이 정확히 원점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원점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방정식 x-a 해서 다 표현해가지고 y절편이 같다라고 두면 y절편이 이 녀석은 k라고 하게 되면 이 녀석이 2분의 k가 나오거든요. 근데 y절편이 얘가 k가 나오고 얘가 2분의 k가 나올 텐데 그러면 y절편이 같다 했으니까 같다라고 두면 k가 0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y절편이 이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기울기로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게 아니고 원점을 지나게 다시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원점으로 돌렸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이 기울기 같다 뭐 이 기울기 같다 이 기울기 같다 다 쓸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원점을 왔으니까 원점하고 A에 이루는 거리 x 증가량 분의 전체 뭐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관계없어요. 이 녀석 기준으로 파란색 기준하면 A 분의 즉 A 분의 이 녀석 높이는 A를 넣었을 때잖아요. 파란 색깔에다가 맞나요? 그래서 로그 2의 A죠. 얘가 파란 색깔의 기울기인데 얘랑 우리 아까 이렇게 봤을 때 기울기 있죠? 파란 색깔로 왼쪽에 적어놨죠?
이 녀석이 같다라고 두게 되면 뭔가 AB에 대한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F1이 40이라 했으니까 X에다 1 집어넣으면 A의 B승 더하기 B의 A승이 40이라는 소리거든요. 서로 지금 약간 대유적인 형태인데 이 녀석식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대로 한번 가보시면 한번 정리해볼까요? 정리해보면 A를 올리고 B-A분의 A를 위로 올리게 되면 바로 쓸게요. 로그 2의 A분의 B의 B-A분의 조금 참을성 있게 하셔야 돼요. A가 로그 2의 A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밑이 똑같기 때문에 둘 다 똑같고 A가 A분의 B의 B-A분의 A승으로 보고 그 A 자리에 바로 이걸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즉 A 자리에 A분의 B의 B-A 분의 A의 B승 에 B의 A승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데 와 이렇게 하면 지금 너무 복잡해서 안 나올 것 같아요. 다시 자 이렇게 뭐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 애드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하고 그럼 다른 기울기로 갈게요 이번에는. 미안합니다. 풀이라고 해놓고 애드립 하고 있네요. 자 다시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이런 형태를 만들려면 보라 색깔이 이거분의 이거나 이거분의 이거나 같다 이렇게 가죠. 즉 A분의 로그 2의 A는 맞죠? 원점 씁니다. 어쨌든 A분의 로그 2의 A 이게 지금 이 부분 기울기죠. 기울기 같다를 보면 B분의 이 녀석이지 로그 2의 그림이에요. B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올라가니까 B분의 A의 로그 지수를 올려주면 B의 자 다시 써보면 로그 2의 A 말로 달라니까 로그 2의 B의 B분의 A승 그쵸? 좀 깔끔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A라는 것이 B의 B분의 A승이거든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이 40 있는 이 식을 좀 집어넣어 보시면 A 자리에 이제는 좀 더 깔끔하게 될 것 같다. 그죠? B의 B분의 A승 A 자리에 넣게 되면 의 B승 더하기 B의 A승이 40가 된다. 40이 된다 이 말인데 얘가 지수 법칙 날아가니까 B의 A승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와우. B의 A승이 두 개가 있다. 즉 B의 A승이 뭐가 나오냐면 20이 된다는 소리인데 B의 A승이 20이면 A의 B승은 어떻게 되겠느냐? 보세요. B의 A승이 20이잖아요. 집어넣어주면 A의 B승은 20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A의 B승이 또 20이에요. 그러니까 fx가 나왔어요. 장난같이 나왔죠. 지금 fx가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묶어버리고 이렇게 묶어버리면 결국은 20의 x승 더하기 20의 x승인 식이에요. 그러니까 F2는 어떻게 돼요? 이번에 문제 되게 웃기긴 했어요. 2집어넣으면 400이죠. 2집어넣으면 400이니까 400 더하기 400은 800이라서 답 2번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기울기 정의였다. 이 y절편이 이렇게 뭔가 삑사리가 난 것 같지만 실제로 정의대로 따라가 보면 정확히 원점으로 돌아가더라. 결국 기울기 정의로 채택을 해서 복잡한 형태들 AB를 구하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형태는. 그죠? 누가 봐도. 그래서 이렇게 풀리는 문제였다. 자, 14번. 14번입니다. 이게 이제 위치와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그 다음에 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가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하고 절대값 붙였었잖아요. 이게 지금 3차 함수 형태인데 이 형태가 지금 얘는 위치고요. 위치인데 위치가 형태가 뭐 우리가 0하고 1은 분명히 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이제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중간에 있냐 뭐 앞에 있냐 뒤쪽에 있냐에 따라서 이제 형태가 바뀌겠죠. 예를 들어 뭐 이런 형태면은 짝퉁 골통 때문에 이렇게 생길 것이고 마이너스 b분의 a가 맞죠?
마이너스 a분의 b인가요? 혹은 뭐 이 안쪽에 생기면 짝퉁 월동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케바케지만 0, 1은 분명히 지나는데 우리가 수직선 위에 상태를 나타내 보면 이렇게 이제 원점 있잖아요. 원점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0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x0가 이제 원점 출발해가지고 시간에 따라 쫙 이동할 건데 만약 이런 형태면은 이제 1초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웃긴 게 t가 1일 때는 또 원래 위치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분명히 1일 때 0이 되니까. 근데 웃긴 게 지금 vt에 절대값을 붙였다는 것은 속력이고 속력을 0부터 1까지 접근했다는 것은 총 이동 거리가 총 이동 거리, 그러니까 총 이동, 위치 총 이동 거리가 2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1초, 0초부터 1초까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개미가 우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총 이동 거리는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해석을 해볼 건데 기억 딱 보시면 절대값 빼버렸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우리가 알다시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는 xt로 주어져 있는 거고 얘는 미분한 녀석이에요. 미분한 녀석 x 프라임. 그러니까 얘를 다시 써보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프라임 t에 dt가 되는데 자, 드디어 정적분 기본정리 나오죠. 이 녀석이 당연히 지금 x 프라임은 연속입니다. 3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분 가능한 녀석이 미분했을 때 연속이 되면 우리가 정적기를 쓸 수가 있다고. 정적분 기본 정리라 하죠. 정적기가 x 끝점 1 빼기 x 처음점 제로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AB에 관계없이 x1은 무조건 0이 된다. x0도 무조건 0이 된다. x1이든 x0이든 무조건 0이 되니까 0 빼기 0은 0이 돼버림으로써 정적분 기본 정리 때문에 얘가 0이 된다는 게 바로 체킹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개념이 중요한 게 이런 데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인데요. 니은이 너무 쉬워서 깜짝 놀랐어요. 그 지금 0, 1에서 존재한다는 시간이 0초부터 1초 사이에 1보다 실제 거리가 되겠느냐는 문제인데 지금 0에서 출발해서 1초까지 다시 t가 1일 때 돌아와야 돼요. 근데 총 이동 거리는 네가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최대한 갔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총 이동 거리가 2가 돼야 되니까 거리가 1까지 갔다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럼 총 이동 거리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총 이동 거리가 t1초일 때 최대한 맥시멈으로 당겨도 t1일 때 1이 되는 게 최대예요. 근데 1보다 큰 게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이 말에서. 그래서 니은 바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부분까지 돌아오는 게 지금 총 이동 거리가 2니까 이 높이가 지금 최대한 1 갔다가 1 될 수밖에 없어요. 넓이가 지금 그러니까 그 총 이동 거리가 2가 됐다 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모든 t에 대해서 1보다 작게 되게 되면은 이런 사이에서 그럼 지금 아까 전에 우리 1인 지점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는 거니까 이런 그래프밖에 안 될 것이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온 상황이라는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개형이 최후에서 꼭 양일 필요는 없지만 일반성 안 읽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작딩 활동으로. 그렇게 됐을 때 이 지금 총 이동 거리가 2가 되는 거예요.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러니까 얘를 지금 우리가 1차원적으로 실험해 보면 마이너스 a분의 b초까지는 그러니까 갔다가 온 거예요. 이렇게. 맞죠? 갔다 온 거. 그 다음에 이 부분까지는 이제 음의 방향으로 쭉 갔다가 맞아요? 그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상황.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밖에 안 생긴다는 얘기죠. 1보다 지금 더 작아야 되니까 이게 지금 최대 맥시멈이 1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고 1초 됐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형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림이 좀 복잡하지만 확대했어요. 어쨌든 이런 형태라도 갔다가 이렇게 왔다 돌아가는 정확하게는 지금 시점이 되는 이 시점이겠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네요. 이 시점일 때가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죠. 즉 T2가 원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녀석이 지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억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는 거고 답은 그냥 3번으로 찍힐 수밖에 없겠죠. 맞죠? 그래서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드디어 대왕의 15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 제가 누차 강조드렸던 드디어 중학교 도형이 이제 핵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중심각, 원주각, 뭐 SAS 합동, 닮음,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닮은 비리 뭐 이런 거 코사인 법칙 다 쓰이니까 이 도형은 반드시 잡아 가셔야 되는 거고, 지금 원점 중심으로 하는 O1, O2 선생님 천천히 읽어봅시다. 이렇게 작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사각형이 작도하는 방법이에요, 원래. 이렇게 되면 지금 두 개 정사각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C1하고 C2가 있다. 그런데 C1 위의 서로 다른 점 A, B, C. 도형 강조에 도형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C2 위에 점 D가 주어져 있고, 이때 세 점 A, O1, O2, A, O1, O2 이런 거는 읽어보면 쉬워요. 그 다음에 C, O2, D가 한직선. 오케이, 한직선 위에 있다. 얘가 세타 1, 천천히 해봐요. 세타 2, 얘가 세타 3. 자, 근데 다음은 AB와 O1D가 1대 2루트 2랍니다. 그리고 선분 AB와 CD의 B를 그럼 우리가 목표를 한번 그어보면 AB와 CD 이 길이의 길이 B를 묻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따라가 보는 거죠. 그림을 좀 확대하면 천천히 가볼게요. CO2O1, 자, CO2O1, 그 다음에 O1, O2D, 파이. 그렇죠. 이게 한직선 위에 있다니까 파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각을 뭐 예를 들어 지금 점각이라고 합시다. 점각. 자, 그러면 점 닭이 세타 3가 파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O1, O2D가 세타 3고, 얘가 앞에 녀석이 제가 툭한 점각이에요. 그러니까 파이가 되므로 이렇게 된다. 이왕 공부하는 거 알고 갑시다. 일단 지금 이게 원이잖아요. 그러면 길이가 같아요.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밑각이 같다. 이등변 삼각형 중학교 성질이죠. 중2. 그럼 점각 두 개랑 세타 2를 더한 게 파이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파이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세타 2 더하기 2점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타 3에 대해서 표현해야 되니까 세타 3는 어떻게 되는 거? 보면 천천히 해봅시다. 양변에 지금 이런 게 있는 걸로 봐서 2를 나눠보면 2분의 파이가 2분의 세타 2 더하기 점각이죠. 그래서 점각을 넘겨가지고 처리하게 되면 점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 집어넣도록 하죠. 즉, 이 식으로부터 세타 3를 지금 나타내야 되죠. 세타 3는 파이 마이너스 점이니까 천천히 씁시다. 세타 3는 파이 빼기 점인데 점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파이 마이너스, 이거는 뭐 문제 푸는데 크게 영향은 없지만 공부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죠. 파이 빼면 2분의 세타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2분의 파이고 더하기 점 아마는 플러스 2분의 세타 2 이렇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타 3가 이렇게 되는군 알 수 있고, 세타 3가 가정이 지금 세타 1 더하기 세타 2라고 했죠? 맞나요? 여기 그렇죠. 가정 여기 있습니다. 이 가정 때문에 이게 가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파이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위에 거랑 맞물러 써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한번 해볼래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세타 3에다가 집어넣을까요? 집어넣어보면 세타 3가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 2니까 헷갈리네. 역시 15번. 제가 어려운 문제니까 객관식.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 세타 3 보지 말고 요렇게 두 식으로 볼까요? 지금 형태가 2 곱하게 되면 파이 더하기 세타 2가 2 세타 1 더하기 2 세타 2네. 맞죠? 그래서 세타 2 넘겨주면 2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파이가 되는 거 맞죠? 오케이, 체킹 됐고, CO1B C1B가 세타 1이다. 이건 왜 그런 거? 자, 이런 거 이제 잘 보셔야 되죠. 일단은 얘가 이거인데 이거 임으로 얘랑 뭔 상관이냐? 지금 문제 가정이 A, O1, O2도 한직선 위에 있댔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입니다.
근데 얘가 세타 2 세타 1 더하기 세타 2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은 이 각이 2 세타 1이 된다는 소리고 이 각이 세타 1이니까 이 각이 세타 1일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이 각이 나머지 각이 세타 1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 말이네요. 짠, 됐어요. 검은색으로 적었고 이때 O2O1B O2O1B 이 녀석이죠. 이게 지금 각이 세타 1 더하기 세타 2네요. 세타 1 더하기 세타 2는 가정에서 세타 3라고 했죠. 맞아요? 오케이. 이므로 O1, O2B와 합동 났어요. O1, O2B. 자, 한번 볼까? 합동을 보라색으로 써봅시다. O1, O2B. 됐죠? O1, O2B, O2, O1D. O2, O1D는 이 부분이네. 무슨 합동이죠? 지금 결과가 세타 3라고 했으니까 각으로 따지면 세타 3인 이 각과 세타 3인 이 각, 그다음에 이거는 반지름으로 다 같잖아요. 같은 원이니까. 무슨 합동? 그렇죠. SAS 합동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고 전체 읽어봅시다. AB가 K라고 했어요. AB를 이거 파란 색깔 이 부분을 K라고 두었네요. 이제부터 뭐 법칙 같은 거 쓰겠죠. 합동인 거 밝혔고 BO2, O1D. 자, BO2 이 부분이고 O1D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 대응변으로서 같아요. 자, 맞죠? 그런데 가정에서 지금 여기 딱 나와 있다, 그죠? 아직 안 써놓은 게 있죠. K 대 얘를 AB를 K라고 하게 되면 O1D라는 것은 2루트 2K일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2루트 2K잖아요. 근데 두 개 합동이니까 이 부분도 당근 2루트 2K겠죠?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B 2루트 2K이고 이므로 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AO2 AO2가 뭐냐? AO2 길이가 이거는 우리 유명한 거죠. AO1 O2가 직선이니까 지름이고 그러면 중심각 자체가 파이니까 이 각이 몇 도일 수밖에 없다. 이거 엄청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주각과 중심각 90도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AO2 지금 지름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피타고라스 쓰면 되죠. 오케이? 피타 씁니다. AO2는 피타고라스에 의하면 K제곱 더하기 2루트 2의 K의 전체 제곱에 루트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얘는 8K제곱, K제곱, 9K제곱의 루트니까 3K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 AO2는 3K다. 지름이 3K다. 하는 3K가 된다는 거 바로 꼽혔습니다. 이제 전체 읽어보니까 쉽고. 자, 그 다음에 BO2A. BO2A가 뭐냐? BO2A.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것도 뭐 보입니다. BO2A가 요 빨간 색깔 이 각이거든요. 이 각은 아까 세타 1이었던 중심각에 정확히 원주각과 중심각 관계 때문에 2분의 세타 1이 된다 이거죠. 맞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원주각과 중심각. 그러므로 코사인 2분의 세타 1이 나이다. 자, 이거 코사인 법칙 대놓고 써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사인 2분의 세타 1인 이 각을 우리가 코사인 법칙 사용해가지고 그죠? 정리를 한번 해봐요. 해보면 바로 여기 쓸까 위에다가 코사인 2분의 세타 1은 코사인 공식 기억하나? 이거 제곱 이거 제곱 그러니까 2 이거 길이 3개 있을 때 알 수 있죠. 이 길이가 지금 3K인 게 밝혀졌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K 곱하기 이 녀석 옆에 녀석 2루트 2K 분의 자 이거 제곱 옆에 녀석 제곱 9K 제곱 더하기 이 녀석 제곱 2는 4, 4, 2, 8 8K 제곱에 반대편에 있는 녀석 K 제곱이 빠진다. 되니까 얘는 4, 3, 12, 12 루트 2 K제곱 분의 이 녀석은 17에 1 빠지니까 16 K제곱 맞나요? 이거 상수인가? 나가 맞은 수 상수 맞네요. 오케이. 놀랬다. K가 안 나와서. 그래서 지웁니다. 지우고 4, 4, 16, 4, 3, 12. 오케이. K 나학값 나왔어요. 나학값이 3루트 2분의 4라는 나값이 나왔습니다. 전체를 읽어보면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됐어요. 이제 그래서 나 한 번 더 적어주고 자, 그 다음 이제 삼각형 O2BC
O2BC에서 O2C를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라. 또 코사인 법칙 쓰라는 얘기네요. 문제 너무 쉬웠다, 맞죠? O2BC 값이다. O2BC, O2BC, O2BC. 왜 조사 때는 O2BC. 오케이. 이 녀석에서 O2BC에서 지금 코사인 뭘 물었냐? O2C를 물었죠. 써보면 빨간색으로 굵게 O2C로 딱 했습니다. 이 길이 구하기 목표인데 지금 미루트 2K고 BC가 뭐 K라고 준 것 같은데 맞나? BC가 K인 걸 어떻게 알아요? BC가 K인 거는? 뭐 쓰면 되겠지만 일단 알고 갑시다. 왜냐면 우리가 열심히 구한 게 이게 지금 이 각이 세타1이었잖아요. 검은색. 각이 같으면 이 현의 길이도 같다. 이것도 중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길이가 지금 점선이 돼 있는 이 부분 길이가 오케이 K가 된다. 와 중3 이제 이게 뭐 너무 많이 쓰인다 도형 그죠? K, 이웃 K, 그 다음에 CO2 길이 묶고 있고 그 다음에 각이 하나가 나와 있기를 CO2B. 자 이것도 왜 2분의 세타원이에요? 빨리 보세요. 자 지금 검은 색깔 이 각 왜 2분의 세타원이 눈 보입니까? 숨은 그림 찾기. 그렇죠. 호 BC에 대해서 중심각 이 부분이 세타1 검은 색깔. 그럼 원주각은 반이죠. 똑같이 그래서 검은 색깔도 이 녀석하고 똑같아요. 2번 세타1. 그래서 검은 색깔 각하고 K, 2루트 2K 전부 다 내용을 다 아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 안 되고 문제 푸는 데 지장 없을지라도. 그래서 O2C를 구하러 갑시다. O2C는 각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쓰죠. 코사인 세타 2분의 세타1이 얘라는 거 우리 밝혔죠 지금. 맞죠? 얘가 나예요, 나. 얘를 그대로 씁시다, 그러면. 그냥 쓴 거. 그러면 얘가, 자, 조금만 당겨서. O2C 빨간 색깔을 우리 길이를 X라고 두면, X라고 둡시다, X. 이 길이. 우리 구하고자 하는 길이 X라고 두면, 코사인 법칙 길이로 말아갈게요. 끼인 각이니까 2에, 그러면 X에 2루트 2K. 좀 복잡할 수도 있겠네. 역시 다니까. 됐고 이거 제곱은 아까 8K 제곱이었죠. 8K 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반대쪽 제곱 K 제곱이 이렇게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X로 구하기 목표니까 2차 방정식 풀어야 되겠다. 그죠? 7K 제곱 X 제곱 넘겨주고 처리할게요. 넘겨주면 3루트 2에 4 곱하기 얘가 올라가니까 4루트 2 KX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7k제곱 이렇게 되겠네. 루트 2 루트 날아가고 3분의 16x는 x제곱 플러스 침착하게 7k제곱 자 4배하고 넘겨주면 3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37, 21 k제곱 맞나요? 그쵸? 이꼴 0 중학교 방식 되겠나? 한번 가볼까? 3x, x, k에 대한 방식 3, 7, 21, 7, 3 주면 되나? 3, 3, 9, 되겠다. kk 주고, 마마를 줘야 되지? 그러면 한 번 더 정리. 마이너스 9k,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16k. 오케이, 됐고,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게 3k, 두 개가 나오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침착해. 3분의 7k랑 3k랑 누가 더 크겠어? 3K가 더 큰데 3K 어디서 봤어요? 아까 가랑 똑같은데 누구였냐면 문제 읽어보면 아시겠죠? AO2 길이 지름이 지금 3K인데 이 X는 당연히 지금 지름보다 작지 않습니까? 이게 3K니까. 그래서 당근이 될 수 있는 건 3K는 되면 안 되고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잠깐만요.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3K는 안 되고 3분의 7K가 될 수밖에 없고 얘가 우리가 찾는 다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O2D, O2C가 O1, O2 그럼 O1, O2는 아까 우리가 O1, O2가 뭐냐? 반지름이네. 2분의 3K. 오케이. 2분의 3K 이렇게 되는 거고 O2C는 지금 밝혔죠? 3분의 7K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6분의 뭐 계산합시다. 이왕한 거. 뭐 문제 푸는 건 관계없지만 6분의 9 더하기 27, 14 K죠. 즉 6분의 23K네. 와 B가 복잡하게 나옵니다. K 대 6분의 23 즉
6대 23의 비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네요. 뭐 이런 형태도 있는가 봅니다.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다가 GK고 나를 P라고 했을 때 FP, GP 그러면 이, 이 녀석 두 개를 곱해서 집어넣으면 되겠네. 맞죠?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파이스가 얘가 FK, 얘가 GK죠. 시간을 읽는다고 시간 많이 걸리겠다. 독해네, 독해. 그래서 여기다가 P를 집어넣죠. 얘가 P니까. P를 집어넣으면 답이 3 곱하기 3 루트 2분의 4.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계산 빠르니까. 그 다음에 3분의 7.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산 속도 느려져요. 몰랐죠? 3 루트 2의 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풀어봅시다. 빵 떨어지고 2 루트 2 이렇게 주겠네. 그죠? 이제 약분도 안 되죠. 9분의 8, 7, 56. 와, 나야. 답이 9분의 56 이렇게 나옵니다. 공통의 마지막 문항이었어요. 9분의 56. 답이 이렇게 됩니다. 힘드네요. 자, 어쨌든 뭐 일단 객관식까지 찍었고 좀 쉬었다가 저도 계속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요. 우리는 여기까지 일단 객관식 마치겠습니다. 수능 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